누가 이런 식으로 금액을 입력하라고 했어? 지금 당장 다시 확인해봐. 매서운 목소리가 식당 카운터를 울렸다. 한창 점심시간을 맞은 레스토랑 내부는 활기가 넘쳤지만 이 거친 외침 하나가 온 분위기를 삽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분주히 계산 업무를 보던 알바생 주인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손에 들고 있던 영수증을 떨어뜨릴 뻔했다. 부장님, 저는 영수증대로 계산을 했을 뿐인데요. 손님이 직접 금액 적어서 주신 거예요. 말도 안 돼. 카드 결제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나올 수가 있어. 이건 분명 오류야. 너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결제한 거 아냐? 정말로 손님이 직접 사인을 하시면서 이 금액을 적어 주셨어요. 제가 확인까지 했고 또 고지해 드렸어요. 그런데 손님이 괜찮다고 하시던데요. 주혜 씨, 요즘 돈 렌더링 같은 문제도 많고 너 혹시 자기 이익 챙길 생각으로 이러는 거 아니야? 부장이라는 남자가 눈썹을 한껏 찌푸리며 주희를 노려보았다. 주희가 속으로 씩씩대며 억울함을 삼키고 있을 때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부장님, 지금 식당에 계신 손님들 다 쳐다보고 있습. 조금 더 조용히 말씀하시는 게 어떨지. 닥쳐. 지금 이건 식당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손님이 실수로 0을 더 적었을 가능성이 높잖아. 부장이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탕 치자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흠칫하고 시선을 돌렸다. 주인은 더는 참지 못하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손님 계속 저희 가게를 이용해 주셨던 분이잖아요. 지난번에도 팁을 넉넉히 주셨고 오늘도 계산하실 때 이건 내 마음이니까 내버려 두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가 일부러 틀리게 한 거 아니에요. 헛소리 하지 마. 그렇게 큰 돈을 그냥 내 마음이라고. 세상에 그런 호인이 어딨는데. 당장 그 손님 찾아서 다시 확인하고 정정 결제하라고. 부장은 이미 흥분한 기세를 누그러뜨릴 기색이 없었다. 손님들이 서서히 사태를 알아차리기 시작하자 몇몇은 수군거리며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거나 저기 뭔가 잘못됐나 봐 하며 동요했다. 한편 식당 구석 테이블에서는 한 무리의 손님들이 대화를 잠시 멈춘 채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 상황을 영상으로 찍고 있었고 다른 손님들은 저기 직원이 불쌍하다라며 안쓰럽게 중얼거렸다.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금액이 크긴 해도 팁이면 팁인 거지 무슨. 저 직원이 알바생 같던데 괜히 화풀이 당하는 거 아니야? 주인은 더는 견딜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정말 전 결제 오류를 낸 적이 없어요. 손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결제 도와드렸고요. 혹시 제 말이 의심스러우시면 그 손님을 직접 불러서 제가 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 결국 내가 나서야겠군. 일단 그 손님 불러와. 아니 그냥 내가 직접 가서 말하겠어. 부장이 성큼성큼 그 큰 팁을 냈다는 손님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향해 다가갔다. 주인은 따라갈지 말지 망설이다가 혹시라도 자신이 곁에서 해명해야 할 상황이 올까봐 종종걸음으로 뒤를 쫓았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계산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요. 부장의 말투는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는 듯 했지만 이미 짜증기가 가득 배어 있었다. 혹시 결제하신 금액이 맞는 게 맞으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부장은 의외의 장면을 마주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은 모자를 살짝 눌러쓰고 조용히 식사를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알아볼 수밖에 없는 유명 축구 선수 손흥민이었다 하지만 부장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 듯했다. 차림 자체는 편안한 추리닝과 백팩, 야구 모자였고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 당장 얼굴 전체가 선명히 드러나진 않았으니까. 결제 금액이요? 제가 직접 확인한 거 맞는데요. 그가 의아하다는 듯 부장을 올려다보았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신이 묻어났다. 아니 손님, 이게 지금 너무 많은 액수예요. 이 테이블 식사 금액보다 훨씬. 실수로 0을 하나 더 쓰신 거 아닌가 해서요. 아, 그거라면 제 의도대로 적은 게 맛습 큰 팁 드리고 싶었어요. 주희가 조심스레 한 발짝 다가서며 부장에게 또 말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님께서 직접. 조용. 손님, 혹시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주로 외국인 손님한테 팁을 받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큰 금액은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속삭임이 점점 커져갔다. 저기 저분 혹시 축구선수 손흥민 아니야?
진짜? 눈썰미 좋은데? 마스크 벗으면 딱 알겠지만 목소리가 비슷해. 손흥민 맞는 것 같아. 그러자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다른 손님이 중얼거렸다. 와, 손흥민 선수가 일부러 편하게 밥 먹으러 온 건가 본데 이 레스토랑이 해외에서 소개된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 근데 왜 저렇게 시비가 붙지? 그러게 말이야. 큰 팁 주는 게 뭐가 잘못이냐? 손흥민은 잠시 주변의 웅성거림을 눈치챈 듯 고개를 돌렸지만 이내 다시 부장을 바라보았다. 네, 저는 알맞게 팁을 드렸다고 생각합니. 무리한 부탁이 아니었다면 받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부장은 여전히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예민해졌다. 하지만 이건 한국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큰 팁 문화를 가진 나라가 아니고 해외에서처럼 20% 이상 팁을 주는 경우도 드무니까. 그리고 만약 고객님께서 정말 유명인이어서 돈이 많다고 해도 이렇게 터무니없는 액수를 적어내시면 저희 입장에서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부장 말 속에서 정말 유명인이라 해도 라는 대목이 묘하게 걸렸다. 옆에 서 있던 주희가 꼭 참고 있던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부장은 아직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정말로 확신하시는 거라면 사인 혹은 확인 서명을 다시 받아야겠는데요. 아니면 제가 결제 취소하고 새로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은 부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이미 사인했습. 그 사인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근데 제 돈을 제가 쓰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 특히나 이 식당 맛이 너무 좋았고 서비스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팁이란 형태로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주희가 작게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장님 보셨어요? 여기 손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오류가 아니래요. 내가 그냥 간단히 물어보려던 게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그래도 한 번 더 정정 기회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아서 저희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때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사장님 계세요? 여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레스토랑의 공동사장인 이 이사라는 이가 주방 쪽에서 상황을 눈치채고 다가왔다. 무슨 일인가요? 지금 손님과 직원이 다소 언쟁을 하는 것 같네요. 부장이 잽싸게 대답했다. 이 이사님, 지금 이 손님이 결제 금액을 아주 크게 적어서 팁이 엄청난데 우리가 실수로 잘못 입력한 줄 알았다가 보니까 아니라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의심스러워서요. 만약 카드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식당 이미지에도 타격이 올 테니 결제 취소 후 정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장은 짧은 순간 손님을 쓱 살피고는 그 인물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차린 듯 미묘하게 미소를 지었다. 손님,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분 맞으신가요? TV에서 자주 뵙던. 손흥민은 약간 쑥스러운 듯 모자를 벗고 살짝 미소 지었다. 네, 맞습. 제가 해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가 지금 잠시 들어와서 지내고 있습. 조용히 식사하고 싶어 모자와 마스크를 썼는데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주변이 갑자기 더 큰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진짜 손흥민이야.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에이스. 우와, 진짜로 여기 왔네. 사장은 싱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영광입니. 저희 레스토랑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 혹시 결제에 문제가 전혀 없는 거라면 저희가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부장은 오기가 생긴 듯 여전히 따지듯 물었다. 사장님, 그래도 이 금액이 말이 됩니까? 제가 보기엔 영 하나가 과도하게 붙어 있어요. 아무리 유명 축구 선수라 해도 이 정도 팁은 좀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손흥민이 부장을 향해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제가 영국에서 뛰다가 왔는데 해외 생활이 길다 보니 팁 문화가 조금 익숙하기도 합니. 또 제가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다면 이만큼 드리는 것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 금액이 부담되신다면 굳이 거절하시겠다면 저도 존중하겠습 하지만 저는 일부러 이 레스토랑의 훌륭함에 감탄해서 보답하는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직원들은 부장을 힐끔거리며 곤란해했고 사장은 뒤늦게 말을 이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더 큰 문제 없이 팁을 받도록 하겠습. 다만 한국에서는 잘 없는 문화라. 부장님이 실수로 오해를 한 듯합니다. 부장은 고개를 푹 숙이지는 않았지만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는 알겠습. 손님 의도가 확실하다면야. 스슈.
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인은 차마 참고 있던 억울함이 복받쳐 올랐다. 부장님, 저 정말 억울했어요. 손님이 써주신 금액 그대로 결제를 진행한 것뿐인데 제가 무슨 치부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몰아쓰셔서. 자, 일단 진정하고 일이 커지기 전에 마무리하자고. 그리고 손님 대단히 죄송합니 직원이 아닌 제가 직접 결제 부분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부장은 억지로 무마하려는 듯 서둘러 손흥민에게 카드를 다시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손흥민이 고개를 저으며 살짝 웃었다. 이미 결제는 끝났습 영수증까지 나왔고 사인도 드렸어요. 혹시 더 의심되신다면 영수증에다 제가 다시 한번 친필 사인을 해드릴 수 있습. 그리고 제가 다른 레스토랑에서도 팁을 크게 두고 간 적이 있어요. 물론 규모가 다를 수도 있지만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가 혹시라도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 순간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다. 부장님, 사람 사이에 선의까지 의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 미담 제조기로 소문난 손흥민 선수를 모르시다니 다들 웃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장은 얼굴이 점점 빨개지더니 뭔가 말대답을 하려다가 그냥 입술을 깨물고 말았다. 사장은 재빨리 손흥민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정말 죄송합니. 손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주신 팁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의심하다니. 너무 부끄럽습. 저희는 그저 혹시나 계산 실수로 인해 손님께 문제가 갈까봐 우려했을 뿐이에요.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장을 향해 한 번, 그리고 사장을 향해 한 번씩 시선을 주었다. 괜찮습. 혹시나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의도를 밝혔습. 그래서 팁은 그대로 두고 싶습니다. 이 모습을 영상으로 찍고 있던 몇몇 손님들이 촬영을 멈추지 않고 소셜미디어에 실시간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다는 듯 휴대폰 화면을 정신없이 두드렸다. 이 영상 금방 퍼질 것 같은데. 역시 손흥민, 인성도 최고다. 근데 저 부장님 표정 봐. 당황한 게 역력해. 한편 현장 분위기가 미묘해지자 사장은 급히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자, 손님들께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 저희가 음료나 디저트라도 서비스로 준비해 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식당 안에 다른 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이며 분위기를 수습하기 시작했다. 부장은 한 발짝 물러나 있었고 주인은 여전히 그의 옆에 서서 눈치를 보았다. 그때 식당 한쪽 코너에서 막 들어온 몇 명이 와 뭐야 여기 손흥민이 있다고 하면서 술렁였다. 그 중에는 기자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봐. 팁이 어떻고 라며 떠들었다. 점점 주변이 소란스러워지자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자를 벗어 들고 차분한 목소리로 주위에 들리게 말했다. 여러분, 저 그냥 평범하게 식사하러 왔을 뿐입니. 사진이나 영상 찍는 건 자유지만 너무 정신없이 몰려오시면 다른 손님들께 피해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계산 다 마쳤고 팁은 전혀 실수가 아닙니다. 오, 손흥민 사인 좀 해주세요. 저도 사진 한 장만 네. 오랜만에 한국에 들른 손흥민은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차분히 손사래를 쳤다. 잠시만요. 다른 손님들 식사 중이니까 식당 밖으로 나가서 사진을 찍어 드릴게요. 여기선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은 그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반복했다. 손님, 정말 여러모로 죄송합니. 이게 어찌 보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다른 손님들한테도 피해가 되니까. 혹시 괜찮으시면 지금 뒷문으로 잠깐 안내해 드릴까요? 네, 그러면 더 좋겠네요. 그렇게 손흥민이 잠시 뒷문으로 이동하려 하자 부장이 갑자기 한마디를 던졌다. 그럼 팁은 그대로 두시는 거고요? 주희가 짜증이 북받친 듯 부장을 흘겨보았다. 아니, 부장님은 아직도 그걸 물어보세요? 손흥민이 부장의 얼굴을 다시 봤다. 네, 그대로 두고 싶습. 제가 알기로 이 식당 음식이 매우 훌륭했고 직원분들도 친절하셨거든요. 그런 수고에 대한 감사 표시니까 굳이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부장은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지만 결국 참는 듯 했다. 알겠습. 저도 고객님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주희가 작게 한숨을 쉬며 눈을 끔벅였다.
그동안 자신의 결백을 온몸으로 증명해내야 했던 시간이 억울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다. 손님,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사장이 먼저 뒷문 쪽으로 길을 열었다. 손흥민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뒤를 따랐다. 그러자 기자로 보이는 사람과 몇몇 팬들이 그쪽으로 우르르 이동하려 했고 그 모습에 다른 손님들까지 호기심을 갖고 따라붙었다. 식당 내부가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그때 부장은 자신이 주희에게 했던 말이 문득 신경 쓰였는지 뒤늦게 고개를 돌려 주희를 보았다. 주희 씨, 미안하긴 하다. 내가 혹시 심하게 말했어도 이건 다 식당 명예를 위해서였어. 주희는 부장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이려다 차마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옆에서 다른 직원들이 살짝 끼어들어 작게 수근거렸다. 부장님 정말 심하셨어요. 주희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렇게 몰아붙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케이커사이콜. 게다가 그 손님이 하필이면 손흥민 선수라니. 결국 팁도 문제 없다는데 괜한 소동 만들었잖아요. 부장은 뾰로통한 표정으로 그만들 해 라고 소리치려다 아직도 카운터 근처에서 사태를 구경하고 있는 손님들이 많은 걸 의식하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하, 알았다. 내 잘못도 있다. 근데 난 정말 카드 오류일까봐 그랬던 거야. 그 사이에 사장과 함께 뒷문으로 빠져나간 손흥민은 식당 뒤편 좁은 골목에 나와 있었다. 일부 기자와 팬들이 그를 향해 우르르 몰려들면서 작은 소란이 이어졌다. 손흥민 선수, 방금 팀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한국 식당에서 그렇게 큰 팁은 드문 일인데 혹시 해외 문화 영향인가요? 소셜미디어에선 벌써 영상이 퍼지고 있는데 특별한 의도가 있으신 건지. 손흥민은 시종일관 침착한 미소를 유지했다. 의도라기보다는 제가 선수 생활을 하며 여러 나라를 다녔고 특히 유럽에서 팀 문화를 많이 경험했어요. 한국 식당에서도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 감사 표시를 하고 싶었습. 오늘 이 레스토랑 서비스가 정말 훌륭했고 음식도 맛있었고요. 그래서 제 방식대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럼 실수는 전혀 아니란 말씀이시죠? 네,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남긴 금액이니 잘못된 게 전혀 없어요. 사장도 옆에서 거들었다. 네, 그렇습. 저희가 오해해서 시끄럽게 해드려 죄송합니. 저희 직원은 전혀 잘못이 없었고요. 오히려 손님께서 배려해 주신 큰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기자는 연신 사진을 찍으며 오늘 이 사건을 기사로 써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었다. 손흥민이 살짝 곤란해하며 대답했다. 사건이라기보다는 단순 해프닝이었어요. 사실 대단한 일도 아니고 팁을 크게 남긴 것뿐인데. 이런 게 기사화되는 건 조금 부끄럽습. 오늘은 편히 식사하러 온 날이었거든요. 가능하면 다른 손님들께 피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변에서는 뉴스 매체 기자들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작성하고 있었고 소셜미디어에는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는 분위기였다. 사장은 식당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상황을 좋게 마무리하려 노력했다. 오늘 일은 손흥민 선수가 특별히 큰 팁을 줬고 저희 식당이 그걸 실수로 오해해서 확인을 한 것뿐이니 이미 잘 해결되었고 저희 식당은 손님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더 이상 문제 삼을 일이 아닙니다. 손흥민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이야기를 얼추 마무리한 뒤 골목에 서 있던 군중이 조금씩 흩어지는 동안에도 손흥민은 잊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사진은 잠깐만요. 제가 좀 더 한가한 곳으로 이동해서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뒷문 상황은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 안으로 돌아온 사장은 부장과 직원들, 그리고 여전히 당황스러워하며 서 있는 주희에게 다가갔다. 자, 다들 이제 일로 돌아갑시다. 손님들 많이 보시잖아요. 지금 점심 피크 타임이니 서비스에 신경 쓰고요. 부장님, 저 좀 잠시 보실까요? 사장은 부장을 데리고 사무실로 갔고 주희는 마음이 여전히 편치 않았다. 정작 당사자였던 손님은 이미 떠나가고 없는데 자신은 왜 이런 곤욕을 치러야 했나 싶었다. 곧이어 사무실에서 부장과 사장 사이에 낮은 목소리 대화가 오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밖에서 듣던 직원들이 수군댔다. 부장님, 좀 크게 혼나려나 봐. 저렇게 화난 사장님은 처음 봐. 솔직히 너무했지. 아까 돈 세탁 같은 짓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진짜 듣기 힘들었어.
주인은 카운터 앞으로 돌아와 정리를 하면서도 온갖 생각이 휘몰아쳤다. 다른 직원 한 명이 다가와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괜찮아, 많이 놀랐지? 이따가 쉴 때 음료 한잔 하자. 오늘은 진짜 하루가 길게 느껴지네. 주인은 울컥한 심정을 억누르며 작게 대답했다. 고마워. 나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손님이 고맙게도 팁까지 주셨는데 괜히 난 의심받고. 제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렇게 복잡한 감정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던 중 사장이 갑자기 카운터 쪽으로 바쁘게 걸어왔다. 주희 씨, 잠깐만 사무실로 들어올래요? 네. 주희가 긴장된 표정으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 안에는 부장과 사장이 함께 앉아 있었다. 부장은 이전보다 한결 차분해 보였지만 여전히 표정은 굳어 있었다. 사장은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자, 앉아요. 오늘 정말 고생했어요. 힘들었죠? 아, 네. 괜찮습니다. 부장은 뭔가 미안한 마음에 말을 꺼내지 못하고 도리어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일은 전적으로 우리 부장님과 내가 주희 씨에게 사과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부장님이 의심을 너무 세게 표현해서 주희 씨가 곤란을 많이 겪었죠. 주희가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사실 좀 힘들었어요. 손님이 직접 적어주신 팁 금액인데 제가 마치 거짓말한 것처럼 몰아쓰시니. 부장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주희 씨, 미안해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화부터 냈던 것 같아. 나도 최근에 카드사 결제 오류 문제로 손님들한테 항의를 좀 받아서 그게 트라우마처럼 남았나 봐. 그래서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기는 줄 알고, 물론 그래도 내게 그런 식으로 말한 건 옳지 않았어. 주인은 고개를 살짝 들어 부장을 바라보았다. 솔직히 너무 서운했어요. 제가 일부러 잘못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요. 그래도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셔서 다행입니다. 사장이 부장의 등을 툭툭 두드리며 거들었다. 우리 부장님도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이 좀 과격했죠. 그리고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도 했고. 사실 처음부터 손흥민 선수인지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커지진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주희가 살짝 웃었다. 그러게요. 그래도 손님이 신분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 하셨는데 결국 이렇게 이슈가 돼버렸네요. 부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안해요.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요. 네가 잘못한 거 전혀 없고 오히려 식당으로선 감사해야 할 일인데 괜한 의심을 해서. 사장도 고개를 끄덕였다. 주혜 씨가 아니었다면 그 손님이 그만큼 식사를 만족스럽게 즐기셨을까 싶기도 해요. 주희 씨가 언제나 웃으면서 맞아주니까 손님들이 가게에 좋은 인상을 갖잖아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늘 일로 마음 많이 다쳤을 텐데 혹시라도 필요하면 당분간 휴식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일이 바쁘니 주희 씨가 가능하다면 계속 함께 일해주면 좋겠고요. 주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다만 다시는 이런 식으로 의심받고 혼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속상했거든요. 부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한번 사과할게요. 그리고 혹시 이번 일로 피해본 게 있다면 내가 책임지고 보상이라도 하고 싶어. 주인은 잠깐 생각하다가 작게 웃었다. 괜찮아요. 그냥 제 자리를 지키면서 앞으로 부장님이 좀 더 이해해 주시면 돼요. 사실 저도 카드 결제 오류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곤란해지는지 잘 알거든요. 사장이 박수를 한번 치며 분위기를 살짝 바꾸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이 일은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혹시 손흥민 선수가 또 방문하시게 되면 이번엔 더 환영해 드리자고요. 부장도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또 온다면 내가 직접 가장 좋은 서비스를 해주지. 절대 또 의심 안 할게. 그렇게 사무실에서의 대화가 끝나고 주인은 다시 카운터로 돌아왔다. 마음 한켠이 여전히 쓰라렸지만 적어도 이제 더는 부장이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다. 일단은 대화로 해결되었다는 사실이 다행이었다. 그러나 식당 안은 여전히 어수선했다. 아까 진짜 손흥민이었대. 팁이 대체 얼마였을까? 라는 화제가 끊임없이 오르내렸고 주희에게 직접 물어보려는 손님도 있었다. 혹시 팁이 얼만지 알려줄 수 있어요? 뉴스 보다가 궁금해서. 죄송하지만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주인은 최대한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답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식당이 잠시 한산해지자
직원들은 다 같이 모여 이날의 소동에 대해 수군거렸다. 그나저나 손흥민 선수는 정말 대단하네. 그렇게 큰 팁을 남기다니. 그리고 말도 어찌나 매너 있게 하는지. 그러게 부장님이 그렇게 소리 질렀는데도 화내지 않고 오히려 감사 표시라고 차분히 말하더라. 주인은 오늘 진짜 고생했다. 그래도 이제는 해프닝으로 끝났으니 다행이야. 어느새 저녁 시간이 다가올 무렵 한참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식당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다시 한번 플래시가 터지며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들어오려 했다. 저기요, 취재차 왔는데 오늘 손흥민 선수가 여기에 왔다면서요? 네, 맞긴 한데 지금은 이미 가셨어요. 알고 있습. 혹시 내부 분위기나 팁 액수 같은 것에 대해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고 한 명은 손님들이 식사 중이니 정중히 거절했다. 저희 사장님께 허락받으셔야 할 것 같네요. 바쁜 와중에 사장도 나와 카메라 앞에 섰다. 오늘은 말씀드릴 만한 새로운 내용이 없습. 그저 한 손님께서 후하게 팁을 남겼고 저희가 잠깐 실수로 오류인 줄 알았으나 문제없이 해결되었습. 더 궁금하신 점은 없을 거예요. 기자들은 이내 이미 다른 경로로 다 들었는데 혹시 추가로 할 말 없으세요? 라며 끈질기게 물었다. 사장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반복했다. 결국 기자들은 슬슬 물러나면서도 그래도 좀 더 대박 기사를 써야 할 텐데 같은 말을 남기고 갔다.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 정말 하루 종일 시끌시끌하네. 괜히 식당 분위기만 흐트러졌어.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가 마무리될 무렵 주희가 카운터 정산을 다 끝내고 잠시 밖에 공기를 쐬러 나갔을 때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렸다. 고생했죠? 놀랍게도 식당 건너편 골목 쪽에 모자를 쓴 채 서 있는 사람이 손흥민이었다. 겉옷으로 얼굴을 다시 가리고 있었지만 낮에 봤던 체격과 목소리가 분명했다. 손님? 아직 안 가신 거예요? 주인은 순식간에 두리번거리며 다급히 물었다. 혹시 또 기자들이 몰려들까봐 조마조마했다. 이 근처에서 지인들 좀 만나고 다시 돌아가는 길이에요. 혹시 저 때문에 오늘 힘들었으면 미안합니다. 주희는 겸연쩍은 듯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손님 덕분에 식당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 유명해질 것 같아요. 제가 더 죄송해요. 부장님이 괜히 팁을 의심해서 불편함을 드려서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불편한 것보다 나는 좀 안타까웠어요. 내가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되는데 너무 주변이 시끄러워지니까 직원분이 곤란해했잖아요. 사실 조금 힘들긴 했죠. 그래도 결국 사과도 받았고 다 정리가 됐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그럼 오늘 팁은 잘 전달된 거죠? 네, 물론이죠. 주방팀이랑 서버 모두 나중에 균등하게 분배될 거예요. 다들 정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제가 축구를 하면서 많이 느낀 게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한번 기회를 놓치면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최대한 바로바로 감사하다고 말하고 이렇게 팁으로도 표현하는 편이에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요. 오늘 저뿐 아니라 같은 직원들도 식당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사실 평소에 팁 개념이 익숙하지 않아서 당황스러웠을 뿐이지 손님 마음이 너무 고마웠죠. 그런데 혹시 아직도 부장님과 불편하거나 힘든 부분이 남아 있다면 나는 괜찮으니 제 사례를 예로 들어서 손님 의도를 존중하자고 말씀해 주셔도 돼요. 괜히 내 이름이 이용되는 건 좀 부끄럽지만 한국 문화에서는 팁이 낯설 수도 있으니까. 주인은 작게 웃었다. 이미 부장님이 직접 사과하셨고 다시는 그런 식으로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정말 다행입니다. 잠시 말이 끊기자 두 사람 사이에 잔잔한 공기가 흘렀다. 주인은 눈을 깜빡이며 이 순간이 꽤나 신기하게 느껴졌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스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놀랍지만 그의 태도가 너무나도 겸손하고 따뜻했기 때문이다. 오늘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제대로 감사 인사를 못 드렸는데 항상 좋은 경기 보여주셔서 제가 더 고맙죠. 응원 감사드립니. 이번에 잠시 국내에 머무르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경험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건 즐겁습니다.
다음에 또 오시면 이번엔 제가 더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정말요? 그럼 그때도 팀 문제로 곤란하게 만드는 건 아닐지? 손흥민이 장난스럽게 말하자 주희도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오시면 그냥 웃으면서 받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손흥민은 주희의 눈길을 피해 골목길 쪽으로 사라졌고 주희는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마감 준비를 이어갔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었다. 다음 날 아침 레스토랑 오픈 준비를 하던 직원들은 전날 일로 떠들썩했다. 일부는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며 손흥민 국내 레스토랑에서 통 큰 팁, 식당 측 놀라 같은 제목의 기사를 읽고 있었다. 여기 좀 봐. 식당 관계자 큰돈이라 당황. 실수인 줄 알았다래. 그러네. 다행히 악의적인 기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기사에 직원이 실수로 결제했다며 의심받았다라는 내용도 있긴 하다. 그건 주희 이야기잖아. 주희는 그 기사를 살짝 보고 마음이 복잡했다. 그래도 어제보다 부장이 달라진 태도로 자신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았다. 부장은 출근하자마자 주희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어제 일은 정말 미안했어. 오늘부터는 서로 협력 잘 해보자고. 그리고 어제 팁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 다 같이 의논해보자. 네, 제가 간단히 정산해봤는데 서빙팀이랑 주방팀이랑 5대5로 나누면 어떨까 싶어요. 좋아. 그렇게 하고 나중에라도 혹시 문제가 생기면 말해. 그렇게 한바탕 큰 소동이 지나간 후 레스토랑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다만 전날 사건이 이미 소셜미디어와 언론에 노출되었기에 손흥민이 팁을 크게 주고 간 식당이라는 소문이 퍼져 예약 문의가 급증하고 있었다. 사장은 바쁘면서도 즐거운 비명을 질렀고 직원들은 홍보 안 해도 손님 몰리겠다며 신나했지만 또 다른 부담감도 느끼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 손님들 사이에는 여기가 그 레스토랑이냐? 우리가 팁 크게 주면 알아서 대접해주나? 같은 우스갯소리가 오갔으나 실제로 팁 문화가 한국에선 보편적이지 않기에 별다른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부장에게는 그날의 일이 큰 교훈으로 남았다. 이전처럼 규정 운운하며 감정적으로 직원들을 몰아붙이기보다는 먼저 사정을 듣고 대화하려고 노력했다. 어느 날 저녁 일 마치고 직원들과 함께 맥주 한잔 하게 된 자리에서 부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내가 예전부터 카드 결제 오류, 부정 결제 같은 문제로 많이 시달려왔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색이 보이면 예민해지곤 했지. 그런데 이번에 깨달았어. 무턱대고 의심부터 하면 안 된다는 걸. 주희와 다른 직원들이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나 주희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인데 내가 너무 몰아세웠어. 많이 미안해. 주희가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렇다고 옛날 일까지 다 이해해 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이번 일로 더는 그런 대우 안 받으면 저도 괜찮아요. 앞으로 좋은 팀워크 만들어가요.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맥주잔을 들어 보였다. 그래, 앞으로는 내가 먼저 직원들 입장도 헤아리며 일하자고. 이야기를 나누며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직원들은 서로 건배하며 한바탕 웃었다. 주인은 속으로 손님 한 사람의 선의가 이렇게 많은 걸 바꿔놓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레스토랑 앞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손흥민 선수가 방문한 바로 그 레스토랑이라고 소개하며 라이브 스트리밍을 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다녀간 곳으로 화제가 된 레스토랑에 와봤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훌륭한 맛을 자랑하고 또 서비스도 좋다고 하던데요. 오늘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주인은 테이블을 안내하며 이런 방송이 낯설면서도 흥미로웠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미리 예약하셨나요? 아, 네. 인터넷 방송 중이라 예약해 두었는데 혹시 제 닉네임으로 확인 가능할까요? 네,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한 변화는 분명 가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사장도 결국은 손흥민 선수 덕분에 홍보가 제대로 됐어 라며 기뻐했고 동시에 직원들에게 하지만 서비스 품질은 더 꼼꼼히 유지해야 한다.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 많아질 테니까 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히 다시 식당을 찾은 한 손님이 있었다.
이번엔 예약을 따로 하지 않고 평범한 차림으로 방문했는데 카운터에 있던 주희의 눈은 그를 바로 알아봤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때 담당해 주셨던 분 맞죠? 이름이 주희 씨였던가요? 네, 아직 기억해 주시네요. 그 손님은 모자를 쓰지 않고 마스크도 벗은 모습이었는데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다. 이번엔 특별히 경호원도 없이 혼자 왔는지 조용히 들어와 있었다. 직원 몇몇은 그를 알아보자마자 수군거렸다. 헉, 또 오셨어. 오늘은 마스크도 벗으셨네. 근데 주위에서 난리 안 날까? 손흥민은 안내받은 자리에 앉아 여유롭게 메뉴를 살폈다. 주희가 직접 테이블에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저희 레스토랑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 이번에는 좀 여유롭게 식사하실 수 있겠어요. 사장님도 부장님도 지금 계시죠?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아, 네. 아직 오픈 시간대라 다들 계세 곧 불러드릴까요? 네, 편할 때 잠깐만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팀 문제로 시끄럽게 만들 생각이 없으니 안심하세요. 손흥민이 장난스럽게 웃자 주희도 함께 웃었다. 이젠 아무도 손님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이야기를 들은 사장과 부장은 스스럼 없이 다가와 재차 인사를 전했다. 아, 손님, 또 오셨네요. 반갑습. 지난번엔 번잡스러워서 제대로 응대도 못 해드렸는데 이젠 마음 편히 식사하세. 저희가 조용히 모시겠습니다. 부장은 조금 쑥스러운 듯 웃었다. 손흥민은 이날 특별히 시그니처 메뉴 몇 가지를 주문했고 주방에서는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다. 직원들 사이엔 이번에도 엄청난 팁이 나오려나? 하는 농담이 돌았지만 다들 진심으로 그를 환영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손흥민은 테이블 옆을 지나는 주희를 불러 가만히 물었다. 오늘 계산서는 카드로 똑같이 하면 되나요? 아, 네. 저희가 준비해 드릴게요. 영수증에 팁을 기입하시려면 따로 말씀 주세. 혹시나 손흥민이 피식 웃었다. 오늘은 그냥 계산만 할게요. 팁 얘기 또 나오면 저 사람은 팁을 안 주니까 이상하네. 소리 들을까봐 살짝 걱정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부담 줄이고 싶네요. 하하, 아니에요. 지난번에 워낙 특별해서 그렇지 저희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날 제가 말했듯이 제 선의가 의심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주희 씨도 그렇고 다른 직원분들도 그렇고 모두 감사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부장과 사장이 멀리서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어쩌면 큰 소동이 일어난 덕분에 이 식당 내부 분위기가 더 단단해지고 서로 배려하는 쪽으로 변화했을지도 모른다. 식사를 마친 손흥민은 계산대에서 결제를 마치고 다시 한번 사장과 부장 그리고 주희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다음에도 기회 되면 또 올게요. 그때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장은 환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늘 환영합니. 언제든 편히 오세요. 부장은 한 발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제가 또 쓸데없는 의심 안 한다고 약속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산 영수증을 확인한 주희는 의아하게 고개를 갸웃했다. 팀란이 아무것도 기재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숫자가 적혀 있었다. 아주 소소하게. 10,000원 정도가 남겨져 있었다. 지난번처럼 거대한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식당 기준으로는 통 큰 팁이었다. 손님, 이거 혹시 실수로 적으신 거 아니시죠? 주희가 농담조로 물었다. 하하, 이번에도 제 마음이에요. 근데 10,000원이면 안 시끄럽겠죠? 아,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주희가 빙긋 웃으며 영수증을 챙겼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장과 사장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이제는 정말 실수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걸 배운 것이다. 손흥민은 식당 밖으로 걸어나가며 기다리고 있던 몇몇 팬들에게 사인과 사진 촬영을 잠시 해주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예의를 지켜주는 한국 팬들 덕분에 그는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식당 앞에서 간단히 시간을 내주었다. 감사합니다. 항상 경기 잘 보고 있어요. 우와, 실제로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다음 대표팀 경기 때도 응원할게요. 그는 팬들과 즐겁게 소통하다가 곧 차량을 타고 그 자리를 떠났다. 한편 식당 안으로 돌아온 주인은 카드 기기를 정리하며 살짝 감동한 표정이었다. 다른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또 팁을 남기고 가셨나 봐? 응, 많진 않아도 여전히 고마운 마음이 느껴지네. 진짜 인품이 훌륭한 것 같아.
그런데 이번엔 아무 소동도 없어서 좋잖아. 그러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끝나는 게 제일이지. 부장도 뒤에서 다가와 한마디를 거들었다. 맞아. 사람의 호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괜히 과연 진심일까? 의도가 있을까? 하고 따지는 건 어리석은 일인 것 같아. 앞으로 내가 먼저 반성하며 살겠어. 주희가 환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 저희 모두가 한 단계 성장한 느낌이에요. 사장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번 일 계기로 고객 응대 매뉴얼도 좀 새로 써야겠어요. 혹시나 큰 팁이 들어오거나 특이 사항이 생겨도 무조건 의심 먼저 하지 말고 손님 의사를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확인하는 걸 원칙으로 삼자는 거죠. 오늘도 손님이 꽤 많았네요. 매출도 많이 올랐고. 그러게 말입니. 결국은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선의를 통해 우리도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처음엔 의심부터 했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스스로도 믿기지가 않아. 다 좋은 쪽으로 가는 과정이었구나 싶어. 인생이 그렇죠. 어쩌다가 찾아온 사건이 결국은 서로를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주위도 요즘 훨씬 밝아졌어요. 자신이 인정받는다고 느끼니까. 그게 제일 좋네요. 괜히 내 성급한 판단 때문에 고생 많이 했을 텐데. 두 사람은 가게 불을 끄고 셔터를 내리기 전 문득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다. 앞으로도 혹시 큰 팁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 선의를 믿고 감사히 받으면 되죠. 서로 웃음을 터뜨리며 가게 문을 잠갔다. 사장은 마지막으로 자물쇠를 돌리면서 부장에게 한마디 덧붙였다. 이제 외부적인 홍보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진심 어린 서비스로 손님들을 감동시키자고요. 그게 진짜 식당 명예를 지키는 길이니까. 부장은 기분 좋게 대답했다. 네, 사장님. 이젠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뒤 인터넷에는 짤막한 영상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바로 처음에 소동이 벌어졌을 때 촬영된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식당 직원이 손님이 남긴 거액의 팁 때문에 난감해하고 부장이 다소 과격하게 이건 오류다. 를 외치는 모습과 이어서 손흥민이 제 마음입니다. 라고 천천히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댓글에는 역시 손흥민, 인성 짱이다. 선의가 의심받으면 안 된다. 직원분 너무 불쌍했다. 등의 말이 가득했다. 그러나 동시에 부장님도 이제 깨달았을 거야. 그래도 이렇게 끝난 게 다행. 한국도 팀 문화가 자리 잡을까? 같은 다양한 반응도 이어졌다. 레스토랑 측의 공식 입장은 잘 해결되었고 감사의 마음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였다. 그리고 어느 날 손흥민이 해외 리그 복귀를 앞두고 출국 인터뷰를 할 때 기자 한 명이 그 팁 사건에 대해 물었다. 한국에 잠깐 체류 중이실 때 식당에서 팁 문제로 소동이 있었다고 들었습. 혹시 그 부분에 대해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손흥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크게 이야기할 건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냥 제가 고마운 마음에 팁을 드렸고 가게에서는 혹시 실수일까봐 한번 확인하신 거죠. 다들 서로 오해를 풀고 잘 마무리됐습.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심 어린 감사나 친절은 의심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해외 경기 일정 잘 소화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갔고 레스토랑은 꾸준히 손흥민이 좋아했던 맛집으로 불리며 많은 손님을 맞이했다. 물론 매일 팁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건 아니었지만 웬만한 작은 팁에도 늘 감사합니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는 말이 이어졌다. 주희 역시 식당의 믿음직한 직원으로 자리 잡았으며 부장과도 한층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했다. 이제 그들은 적어도 선이라는 말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누군가 진심으로 건네는 호의를 의심하기 전에 먼저 그 호의를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느 날 퇴근길에 주인은 문득 식당 앞에 서서 넌사인을 바라보았다. 손흥민 선수에게 받은 그 팁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식당 내부 분위기를 바꿔놓은 진짜 가치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오해가 큰 깨달음이 되어 돌아온 셈이다. 다음에 또 와주면 좋겠네. 주인은 혼잣말을 하며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는 한적한 밤거리에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
레스토랑 문 앞에 아른거렸다. 의심보다 감사가 먼저라면 세상이 훨씬 따뜻해지겠죠? 그런 마음가짐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곱씹으며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저희 이야기를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 혹시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호의가 의심받는 순간을 마주치게 된다면 꼭 한번 생각해 주세. 이것이 누군가가 전해주는 따뜻한 마음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따뜻함을 믿고 존중하는 것. 그게 우리가 더 나은 관계와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다음번에도 또 찾아주시면 저희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할 겁니. 혹시 궁금하다면 이 레스토랑은 언제나 환영이니까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잊지 마세요. 호의는 의심이 아니라 감사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무아치오 비샤